아부다비의 사막 위로 뜨거운 열기가 아른거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취재진에게 전달된 해외 외신들의 표현은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사실상 경제, 군사동맹 단계로 진입했다. 평소 중동 외교를 다루던 전문가들조차 이 문장을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원유 한두 건을 따냈다는 수준의 소식이 아니라 한국 방산 AI 문화 산업 전체가 통째로 아부다비 중심부로 진입하는 구조적 이동이 시작됐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중동에서 가장 과감한 전략 투자를 펼치는 국가입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5%를 넘고 국부 펀드 규모는 1,800조 원대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국가가 이제 한국에게 공식적으로 150억 달러 약 20조 원 규모의 방산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알렸습니다. 해외 매체는 이를 한국 무기 체계의 완성도를 아랍에미리트가 전폭적으로 인정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외신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발표에 등장한 한 문장, 즉 완성형 가치사슬 모델 구축이라는 표현을 두고 의미가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 구매나 단순 조립을 넘어서 한국 기술과 아랍에미리트 자본, 그리고 양국의 현지 생산 독자 운용 기술까지 엮이는 아주 드문 형태의 파트너십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이런 모델을 구축한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열에 한국이 올라간 순간이 바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목격됐습니다. 각종 해외 보도는 이를 매우 전략적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 매체는 한국 방산의 가장 약점으로 지적되던 현지 유지, 정비와 독자적 운용 능력이 이제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으로 완전히 보완된다고 분석했고, 중동권 언론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제3국 공동수출 전략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한국 무기가 중동 무기 시장에서 미국, 러시아를 대체하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가 운영 중인 6, 해, 공 주요 무기 플랫폼은 미국과 유럽제인데 이 구조를 한국제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른 분야에서의 규모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추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5기가 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건설, 여기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소식은 해외 IT 전문 매체들 사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프로젝트 초기 투자 규모만 200억 달러로 약 30조 원, 내년 가동 예정인 첫 200메가와트급 AI 클러스터 역시 한국 기업이 기술 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중동 전체의 에너지, 데이터, AI 기반 인프라를 한국 기술로 묶겠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외교 라인도 이 규모를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방산 수출한 건이 아니라 방산 20조, AI 인프라 30조, 문화산업 협력까지 합치면 총 15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한국과와 이루어지는 전례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발표된 이 경제동맹은 사실상 민간과 국가, 또 산업 기반 전체가 통째로 이동하는 구조 변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요청한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원유 비축 규모 확대였습니다. 현재 한국 아랍에미리트 공동 비축량은 400만 배럴 수준인데 아랍에미리트는 이를 즉시 1000만 배럴로 확대하고 이후 두세 배까지 늘리자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해외 경제 전문 매체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한국이 에너지 안보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전략적 결합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원유를 저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원유를 한국 내에서 전략적으로 관리 운용하며 아시아 공급망 전체를 한국이 장악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한국인들이 특히 흥미를 보일 내용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회담에서 KCT 조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류 공연장이 아니라 방산과 AI, 원전, 문화산업까지 모두 들어가는 일종의 한국형 산업 수도를 아부다비에 짓겠다는 발상입니다. 해외 매체는 이 규모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단숨에 중동 중심지로 확장시키는 프로젝트라고 소개했습니다. 2030년에는 K컬처 시장 가치가 700억 달러로 약 95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등장했습니다. 해외 보도와 분석을 종합하면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을 산업 동반자가 아니라 전략적 기반 국가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강대국과 맺는 방식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 물결의 중심에는 한국방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는 AI, 에너지, 문화산업까지 정교하게 얽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번에 한국과의 방산, AI, 문화, 협력을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으로 밀어붙인 이유는 외형보다 훨씬 깊은 기술 전력 시장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아랍에미리트 방산 구조의 특성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장비가 혼재된 복잡한 전력 체계를 가지고 있고 부품 조달과 정비 체계가 국가마다 달라 운영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왔습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 가동률이 70% 아래로 내려간 시기도 있었는데 이 복잡한 체계를 단숨에 정리해줄 파트너로 한국이 떠오른 겁니다. 한국 무기 체계의 현장 정비 데이터, 부품 호환성, 원가 대비 성능비,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급 테스트 환경을 거친 플랫폼이라는 신뢰성이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높이 평가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중동 분석기관 평가에서 강조된 건 한국이 보유한 국산화율 기반의 독립적 유지 정비 체계였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국산화율은 85% 이상, FA50 역시 항전 장비와 기계 부문에서 65% 이상을 국산화해 공급망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 점에서 미국, 유럽 업체와 명확한 차이를 체감했습니다. 미제 무기는 FMS 승인 지연이 빈번하고 유럽 무기는 수리 기간이 길다는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반면 한국 방산은 수출 후 지원 속도가 빠르고 현지 개조와 기술 이전도 유연해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파트너로서의 매력이 컸습니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가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본 또 다른 요소는 제3국 공동수출 구조입니다.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시장에서 아랍에미리트는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한국은 기술력과 개발 능력을 제공하면 시장을 공동 장악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이집트, 사우디, 모로코 등지에 막대한 국부 펀드 투자를 진행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한국 방산업계는 이 지역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국가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순간입니다. AI 분야에서도 아랍에미리트의 고민은 분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GPU,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는 독자적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했지만 핵심 기술을 제공할 파트너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효율 설계, 냉각 기술, 전력망, 연동 기술을 갖고 있었고 KF21, KDDX, KSS3에서 적용된 AI, 센서 기술도 확장성이 높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5기가와트급 AI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는 전 세계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 허브를 한국 기술로 운영하면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AI 패권을 확보하고 한국은 차세대 AI 전력망 시장을 사실상 선점하게 됩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의외의 포인트가 등장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요청한 핵심 협력 항목에 독자적 운용 능력 지원이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 무기를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자국 방산 산업을 설계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단계는 미국, 프랑스도 쉽게 허용하지 않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에 이를 요청했고 한국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외신은 한국 방산의 신뢰도가 미국, 프랑스급으로 올라섰다는 상징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보면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초대한 겁니다. 기존 패권국들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제약과 불만을 한국과의 기술경제 파트너십으로 해결하려는 전략적 시도였고 한국은 지금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1월 27일 KF21 사우디의 백수출 영상입니다.
한국이라는 이유로 세계군용 항공산업에서 얼마나 황당한 이유로 많은 무시를 받았는지 우리 국민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KF-21 보라매를 개발하기 훨씬 전부터 한국은 항공산업의 기술 역량을 총동원했고 이를 통해 차세대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한국과 협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기술 이전을 해줄 것처럼 약속했다가 나중에는 레이더 스텔스 코팅 전자전 같은 핵심 기술은 하나도 넘겨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숱한 외교 루트를 통해 협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빠져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이른바 기술 갑질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와 군 연구진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직접 만들자는 벼랑 끝 결심을 하게 됐고 국산화에 열을 올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지금 와서는 그때 그 나라들이 그리 쉽게 도와줬다면 오히려 우리가 기술 국산화를 못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전화위복이 된 측면도 없지 않다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우리가 가진 이 강력한 기술들을 간절히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동 지역, 그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KF-21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KF-21 보라매 100대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산 5세대 전투기인 F-35를 구매하고 싶다고 공식 표명을 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사우디의 요구에 선뜻 응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스라엘과의 미묘한 균형 관계로 인해 중동 정세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중동 지역의 복합적 이슈가 어우러지면서 승인 절차가 지지부진해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우디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튀르키예에 TF-칸을 100대 도입하겠다며 세간의 화제를 튀르키예로 돌린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아랍권 이슬람권의 연대 같은 스토리가 먹혀들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우디와 튀르키예가 방산 분야에서 밀착 협력 중인 건 사실이니 말입니다. 이미 사우디는 튀르키예제 무인 드론 바이락타르의 계약을 체결해 놓기도 했습니다. 만약 TF-칸 100대 구매설까지 실제로 이어진다면 튀르키예 입장에선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끌어올 기회입니다. 시제기 개발비를 충당하고 대량 생산 체제를 확보하면 그 가격이 내려가 해외 시장에도 어필하기 쉬워질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TF-칸이 2024년 2월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는 해도 추가 시제기 제작 소식이 뜸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제대로 된 스텔스 성능과 미사일 운영 능력을 어느 정도 시점에 달성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 개발된 한국의 KF-21 보라매는 이미 성능을 꽤나 신뢰성 있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여기서 사우디가 굳이 튀르키예 쪽만을 선택할까라는 회의론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칸은 4.75세대, 또 KF-21도 4.75세대라는 말은 그냥 분류상의 편의일 뿐입니다.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은 스텔스인데요. 여기에는 탐지 은닉 능력과 항전 능력, 그리고 레이더 데이터 링크라는 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한국은 독자 연구를 통해 상당 부분 실무를 입증한 상태입니다. 특히 KF-21은 지상 해상 공중 표적을 멀티 트래킹하는 레이더 시연을 어느 정도 끝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칸 쪽 정보는 대부분 튀르키예 정부가 언론에 흘리는 제한된 자료 정도입니다. 시제기 한 대로 모든 걸 검증하긴 어렵고 KF-21에 들어가는 엔진보다 구식 버전인 F110을 쓰면서 진정한 의미의 5세대라고 부르긴 애매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사우디가 정말 100대를 사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그 이전에 최소한 시제기 여러 대를 투입해 중장기 시험평가를 진행해야 할 텐데 그런 움직임은 없다는 게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나라라고는 하지만 최소 수십조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을 벌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를 앞세워 다른 숨겨둔 꼼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사우디가 미국에 보내는 압박 메시지와 사우디가 실제로 어떤 기체가 유리할지 계산하는 실리 사이의 줄타기일 것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선 F-35를 구매하는 게 여러모로 편하겠지만 만약 미국이 계속 눈치를 주고 승인을 안 해준다면 그땐 어쩔 수 없이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선택지가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튀르키예의 TF-칸도 있고 한국의 KF-21도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랍에미리트 역시 F-35 구매 계약을 중단한 후 KF-21 개발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겁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깊은 군사동맹까지는 아니지만 중동 패권 구도에서 서로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사이입니다. 이 때문에 UAE가 KF-21에 관심을 보인다면 사우디가 가만히 있겠느냐는 추측이 당연히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더구나 한국과의 방산협력은 이미 자주포, 전차, 훈련기 등 다양한 품목에서 꽤 괜찮다는 호평도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F-21이 선택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사우디가 중요시하는 건 기술 이전입니다. 우리가 100대를 사줄 테니 첨단 기술을 넘겨달라. 그리고 국내 생산 라인을 어느 정도 열어달라. 이런 구도를 만들면 사우디 자국 방위 산업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도 이 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사우디가 정말 TF-칸 100대를 덜컥 계약할까? 라는 의문일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하나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그 성능과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개발 일정부터 무장 호환성, 그리고 후속 군수 지원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튀르키예 TF-칸은 아직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기엔 이른 단계입니다. 즉 사우디가 실제 구매 단계까지 진행되면 앞서 이야기한 미국이나 다른 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외교 카드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TF-칸의 매력을 느낀 것인지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 사우디의 뻥카가 어느 것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KF-21보람에는 이미 수많은 시험 비행으로 성능 검증을 착실히 진행 중이고 블록원 양산 체계를 곧 준비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조립 라인도 상당 부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이런 장점들로 사우디로서는 한국이 자신들에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외교적 레버리지를 챙겨두려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레버리지가 미국을 향한 무언의 신호가 되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사우디는 TF-칸 100대 모든 걸 걸었다라고 받아들이긴 아직 이르다는 뜻입니다. 사실 방산시장에서 시그널을 흘리는 건 흔한 일이며 뒷단에선 상상도 못할 합종연횡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런 복잡한 지형 속에서도 KF-21의 잠재력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군사 전문지에서도 KF-21이 라팔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라팔은 이미 여러 국가에 수출된 베테랑 전투기지만 KF-21은 아직 신예이면서도 고성능을 지향한다는 점이 매력이라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진이나 스텔스 성능, 완벽한 무장 통합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TF-칸과는 달리 개발이 진짜 진행 중이라며 자신들의 항공산업이 수년 이내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대비해야 한다고 보도합니다. 이번 포브스 기사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인 기사입니다. 하지만 사우디가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사우디 왕실의 정치적 판단이 달린 문제일 것입니다. 사우디는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무기를 도입할 때 전투기 도입뿐만 아니라 파트너국에 대한 투자 무역, 외교적 우호관계를 패키지로 묶어서 결정되기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을 안 내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듯이 중동권 큰손들은 우리가 예상 못하는 돌발 변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사우디가 지금 뿌린 TF-칸 100대 이야기는 분명 세계 전투기 시장의 주변 판도를 흔드는 카드라는 것입니다. F-35 카드를 쥐고 있는 미국을 흔들고 나아가 유럽 혹은 한국까지 동시에 염두에 두는 중동식 실리 추구가 돋보이는 흔들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세계 방산 분야에서는 종종 헛소문 같은 얘기가 알고 보니 몇 달 뒤 현실이 된 이야기도 일어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브스의 기사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도전만으로도 큰 성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또 KF-21보람의 입장에선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사우디가 튀르키예나 미국으로만 가면 어떡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쪽으로 오면 막대한 물량 확보와 함께
기술 협력까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주변국 갑질에 시달렸지만 이제 우리는 국산 무기 체계로 세계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면서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K9 자주포나 K2 전차 등이 세계 시장에서 통할 정도로 대한민국 무기의 브랜드 파워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만약 진짜로 4.75세대 전투기가 필요하고 향후 6세대로 갈 때까지 임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 TF-칸보다는 KF-21 쪽이 훨씬 안정적이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결국 사우디가 노리는 건 2030년대 중반까지의 안보 공백을 효율적으로 메우고 2040년대쯤 6세대 전투기로 갈아탈 브리지 전투기를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튀르키예의 TF-칸이 될지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가 될지 혹은 미국산 F-35를 끝내 얻어낼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 뻔한 협박용 카드로만 치부하기에는 주변 국가들이 워낙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진짜 계약서가 오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어떤 국가가 되든 KF-21을 달라 할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산 일정을 재정비하고 블록 업그레이드 로드맵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미국이나 주변 강대국이 우리를 교란하려 해도 흔들리지 않을 국산 기술 역량을 확고히 다져놓는다면 KF-21 보라매는 세계에서 절대 가성비로 취급받지 않는 첨단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